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부동산 현장 체감 분위기랑 좀 주요 부동산 관련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실 부분들 좀 추려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한 문의는 그 메일로 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 메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메일 주소를 남겨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메일 주시면 되고요. 뭐 돈 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예전부터도 그렇고 또 오늘 오랜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뭐 댓글을 이제 막아두는 게 어떠냐. 어차피 저도 잘 못 보고 요새 아예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아두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채널에 영상 올리면서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생각을 가질 계획인데 음, 영상 내용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댓글도. 왜냐면 제 영상도 그렇고 모든 유튜브 영상은 100%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이 100%가 아니니까 제 영상을 보완해주는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도 같이 보시고 이렇게 같이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댓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확실히 좋은 댓글들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이걸 만드는 이 영상도 겨우 거의 몇 주에 한번 올릴까 말까 한 이 사람이 업데이트하기랑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상호 봉환적인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댓글이 또 해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댓글은 막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다른 유튜브 부동산 저한테 이제 부동산 유튜브 요것도 보세요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들어가서 보면은 아예 댓글을 못 달거나 지주택만 막아놨어. 왜 그런지는 이해는 돼요. 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도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빙성이나 타당성은 본인이 판단을 내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확실히 5월과 6월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5월까지는 부동산 현장은 확실히 매도자가 우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좀 많이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초부터. 실제로 제가 5월달에 전세 그 조건에 맞는 게 거의 없어서 한 몇천 깎아서 보여줘서 계약금 걸라고 이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틀어진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좀 실망도 하시고 좀 불안해 하셨죠. 야, 이거 전세 못 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좀 기다리시면 좋은 거 나올 거다. 아니다 다를까 6월 달에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좀 전세나 좋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가격에 맞지 않는 거를 못 구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이번 달부터 좀 천천히 찾아보셔도 좋은 물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급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기세와 더불어서 불법 건축물 거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의도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불법 건축물 유형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진짜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아요. 판례도 막 찾아보고 하는데 막 수십 가지 같아 제가 볼 때. 그런데 일반 임차 매수인 분들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 현황 이용상 불법 용도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 없으면은 다 이제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대법원 판례가 아예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저한테 의뢰 왔던 겁니다. 신축이었고 위반 이력도 없어요. 위반 등재 사항 이력도 없고 등기도 심지어 깨끗했어요. 을구까지. 당연히 뭐 신탁 계약도 없고 그냥 완전히 깨끗한 등기, 깨끗한 건축물 대장. 봤죠. 건축물 주 용도는 이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다중주택인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3층 부분을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사진도 한번 살펴봤는데 불법 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확인해보고 불법 시공인 거 확인하고 이거 불법 용도 변경이어서 제가 중개 못 해드립니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위반 건축물 등재 아직 안 된 거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위반 건축물 등재되면요, 여러분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 대출 연장이 안 돼요. 예. 위반 건축물 등재되면은 등재됐다고 세입자들한테 통지 안 오죠. 예. 소유자가 알려줄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갑자기 대출 연장이 안 돼서 대출금을 못 갚아서 예. 신용불량자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 케이스가 요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현황 이용상 불법 용도 변경도 아예 안 하는 게 맞죠. 예, 중개를.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이 사진과 이 대장 요 내용을 보고 불법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안 드실 것 수도 있고, 부동산 스터디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굉장히 한눈에 캐치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선착순 한 분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가계약금 관련한 사고랑 문의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계약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문제의 절반은 해결이 되긴 해요. 근데 왜 가계약금은 덜컥 걸고 오냐? 마법의 멘트 있잖아요. 뒤에 팀이 와서 바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국 공통 멘트인가요? 이거 무슨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이 멘트에 딱 꽂혀서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 문제가 많아. 그래서 가계약금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못 돌려받는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문의 저한테 들어온 겁니다. 문의가. 요 분은 또 특이하게도 가계약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부동산에서 대줬어요. 참 진짜 야, 그리고 나서 해지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문의가 들어온 사례입니다. 물론 잘 돌려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니까 잘 돌려받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지주택 구독자분도 지주택 가계약금 걸었는데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 그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전화까지 주신 분 계세요. 아마 잘 돌려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주택이든 일반 부동산 계약이든 가계약금 문의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약금도 신중히 하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신중히 해야 되냐? 대법원 그냥 판례가 있어요. 아예 대놓고. 대법원 이 판례에 따르면은 계약의 중요 사항이 합의가 되면 계약은 성립이 된 거다. 그러니까 중요 사항이 뭐냐? 그 예시로 든 게 요거예요.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방법 등의 특정이 되면은 계약이 성립된 거고, 그 성립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은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장래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실무에서는 잘 이야기해서 합의로 해결을 합니다. 잘 이야기를 하시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니까 합의를 잘 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이외의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아파트 청약도 어렵고 거의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규제도 많고, 그러니까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 그리고 생숙, 이 생숙도 진짜 문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생, 근데 도생은 사실상 주택으로 이제 취급이 되니까 주택 관련한 규제는 다 따라오죠. 근데 물량이 많죠. 확실히 도생이 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무조건 이제 된다고 해서 가계약금 걸고 계약까지 썼는데 이제 아닌 거 싶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동산이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 그러죠. 주거 용도로 쓰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숙박 신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제 규정이 이제 나올 거고, 아예 서울시는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공실과 매수실 중에 쓴맛을 보게 됩니다. 쓴맛을 보게 되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드뭅니다. 드물어요. 자, 이제
따끈따끈한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보고서 한번 볼게요.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걸 이제 냈습니다. 그 중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그러니까 PIR 지수, 요거를 이제 OECD 주요 국가랑 이제 비교해서 나온 어떤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말인즉슨 소득 대비해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OECD 선진국이랑 비교해도 비싸다, 이런 겁니다. 서울 지역 중심으로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고하세요. 또 KB에서 조사한 거랑 한국부동산원, 옛날 한국감정원 조사한 거랑 해가지고 PIR 비율, 요것도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한국은행은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주택 가격이, 특히 아파트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취약지수, 그러니까 FVI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Finance Vulnerable Index 같은데, 이 지수가 부동산 부분이 유독 높게 기록이 됐다. 이 금융취약지수 FVI가 높을수록 그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는 93.1이었고, 리먼 브라더 사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07년 08년도에는 이제 아마 07년도로 여기 나오는데 100이었다면 지금은 91.7이래요. 근데 이 부동산 부문은, 이 부동산만큼은 유일하게 100이래요. 100.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 취약성 지수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높다. 조심하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보고서가 나왔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그냥 폭락하냐?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거를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6년에도 이 금융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소속 금융경제연구원 분이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서울 및 강남 아파트에 거품이 높은 확률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보고서가 이때 나왔어요. 이거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거든요. 강남 3구. 전 영상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요때 보고서 나왔는데 1년 동안 올랐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보고서 나오고 2년 후에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나왔다고 해서 이제 막 폭락이다, 또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는 겁니다. 참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락의 징조는 알 수 있어도 시기는 알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이제 6월마다 정기 간행물로 이렇게 다달이 내는 게 있어요. 거기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오랜만에 또 볼만한 게 나와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 국토계획과 국토혁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에 이제 힘입어서 이제 우리도 국토계획에 관련한 정책을 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국토 실론을 앞부분에 이제 담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좀 흥미로운 것만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입지 변수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업종인 정보통신업이 거의 모든 분야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교통수단 간의 연결이 이제 많아져서 인구 이동을 파악하기가 기존의 방식대로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통합 빅데이터와 같은 아주 그 통합적인 관점에서 뭐 정책을 이제 한번 세워보자,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요 내용도 볼만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국토연구원 사이트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가장 이제 볼만하다고 이제 생각한 거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40년 시군구 단위 장래 인구 추계 분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앞으로 20년 후에 인구가 어떻게 분포해 있을 거냐, 요건데 시군구 단위입니다. 빨간색일수록 이제 많은 거죠. 역시 수도권은 좀 그나마 불그스름하죠. 근데 이쪽이 좀 푸르스름하죠. 푸르스름하고 생각보다 인구가 높을 것 같은데, 장래에도 높을 것 같은데, 푸르스름한 곳이 있죠. 그죠. 여기 요런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왜 참고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냐면 부동산 이제 투자하신다고 이제 지방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이거 참고하세요. 네. 예. 이거 참고하세요. 예. 참고하시면은 확실히 어느 지역부터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추려지시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